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에 남을 이유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인사, 가벼운 대화, 그날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제가 먼저였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의 대화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는 것. 그렇게 끝났어야 할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말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의도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짧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고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가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보통은요? 오늘은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 그저 심심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가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하루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있는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을 조금씩 흐리고 있었다는 걸.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의 공백이 있었고 곧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관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구나, 괜히 말했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한 인연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이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자 그 생각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오가던 메시지가 어느 순간부터 저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늦은 시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녀는 늘 비슷한 시간에 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더 늦은 시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요즘은 집에 가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답장을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결국 그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냥 좀 그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지 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가끔씩 조금씩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이건 내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전자였습니다. 그럴 때 있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보내고 나서야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이제는 그녀의 하루를 듣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 심심하네요. 그 말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멈추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하는 거 혹시 불편하세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있었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오히려 기다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의식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참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그녀의 답장이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남편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답했지만
그 뒤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녀에게서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가 왔고 저도 아무렇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늦은 밤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무렇지 않은 반복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서로의 하루 끝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그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두고 조금 늦게 확인하는 척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이어졌을 대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신가 봐요.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웃으며 답했을 문장이었지만 그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네, 조금 바빠요.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너무 차갑게 보였을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녀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밤 그녀에게서 추가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가 그대로 끊겨버렸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괜히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건 아닐까 싶어서 메시지 창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 멀어지는 게 맞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지 않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선을 그은 건 아닐까? 괜히 상처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끊고 싶은 게 아니라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결국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보내고 나서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이어서 보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깐의 공백. 그리고 다시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어떤 감정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하는 거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한마디를 보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돌아왔다는 걸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선을 다시 넘기 직전까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되돌아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걸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익숙하게 이어지는 메시지. 하루를 정리하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네, 조금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분명 단순한 상황 설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중 하나를 그냥 공유한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장은 쉽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넘겼을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 껐다 하다가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내고 나서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 경고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제가 먼저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혼자 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겠네요. 하지만 그 시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심심해서요. 그녀의 답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용보다 침묵이 더 길어졌습니다. 서로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다음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을 깨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을 읽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야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면 속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이 그 선택이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집 앞.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연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 여기서 멈추면 아직 괜찮아. 하지만 몸은 그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녀는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처럼.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깨지 못한 채 그대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있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될 것 같았지만 막상 같은 공간에 있으니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으셨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길이 안 막혀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색함이 더 이상한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된다.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잠깐 시선을 피하는 순간, 손을 움직이는 순간, 숨을 고르는 순간까지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짧게 답했지만 목은 이미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후회.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지나왔다는 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깊이 기억에 남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돌아갈 수 없던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으면서도 끝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대화,
그날 밤의 공기,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시간까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끝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조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보냈지?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녀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그녀가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답해야 할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무난한 말을 골랐습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없던 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녀가 다시 보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늦은 시간 익숙한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투, 이 흐름, 모든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요. 짧게 답했습니다. 더 길게 쓰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보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시 같은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보다 덜 어색했고 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위험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끝내기로 했던 관계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보다
이어가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내기로 했던 관계였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였지만 이미 그 선은 2번이나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색함이 사라졌고 망설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연락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때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연락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늦은 밤 모든 게 조용해진 시간. 그 시간이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짧은 한 문장.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은 같았습니다. 네. 그 짧은 대화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한 번이 부담이었고 그 자체로 긴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눈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피하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익숙해졌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시간도 서로를 부르는 방식도. 그리고 그만큼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은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금 더 크게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그날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이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 이어가고 있는 관계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건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조심하려고는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게 더 깊어지는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그녀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고 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만나는 거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결국엔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걸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알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익숙해진 연락, 익숙해진 시간. 오늘 괜찮아요. 그녀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는 걸.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긴장감도, 문이 열리기 전에 숨막힘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늘 그랬듯이 조심스럽게 커튼을 닫았고 저는 익숙한 자리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바빠서 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가끔 갑자기 바뀌기도 해서.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넘었던 선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 현실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철컥. 문 밖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철컥. 그건 분명히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왔어요.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남편.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순식간에 판단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쪽 방으로. 그녀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남자의 목소리.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애쓰는 목소리.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두 사람의 대화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대답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아주 짧은 틈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먹을까?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정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소리.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뭐야? 남편의 목소리.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거기 정리 안 해서. 그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둘게. 나중에 할게. 짧은 정적. 손잡이가 조금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발걸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들킬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 사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까지 나가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혹시 뒤에서 불릴까봐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에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이후에도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찾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고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혹시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연락을 보낸 건 그녀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짧은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 한 글자를 보내기까지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게. 이제는 그녀의 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장소를 바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혹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그리고 가끔은 멀리 떨어진 동네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야 괜찮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 그 기준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연락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그리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 과정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들킬 뻔한 이후로 우리는 그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얽히게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해질수록 더 끌렸습니다. 조심해야 할수록 더 집중하게 됐고 숨겨야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계속 만나는 걸까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서요. 그게 가장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들키지 않는 방법.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일정, 주변 사람들의 패턴, 그리고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까지 우리는 그 모든 걸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미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계획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멈추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말. 그 말은 곧 나중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헤어지기 전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든 존재, 없어지면 비어버릴 것 같은 자리, 그게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게 이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능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숨겨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를 멈추게 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담고 있는 문장.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늘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몇 번이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끝내야 해.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숙한 시간, 익숙한 장소, 그리고 익숙해진 긴장감. 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질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미묘한 떨림,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이, 짧은 망설임, 문이 열리기 전까지 숨막히는 정적, 그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를 더 끌어당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은 괜찮아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뜻, 아직은 괜찮다는 뜻.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 질문은 8부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 앞까지 다가왔던 발걸음, 손잡이를 잡던 소리, 그리고 멈췄던 그 순간,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도. 하지만 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대화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이성으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채 또 한 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낼 수 있었던 순간은 이미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면서도 끝내지 않는 채로